서기 175년 로마 제국은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지만 황제의 마음에는 단 하루도 평온한 날이 없었습니다. 북쪽에서는 게르만 부족과의 전쟁이 계속되었고 남쪽에서는 역병이 도시를 휩쓸었습니다.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병사들과 함께 진을 위에서 잠들었고 새벽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궁전보다 차가운 군용 천막에 머무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병사들은 그런 황제를 존경했습니다. 신하들은 그를 현명한 군주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큼은 누구보다 깊은 신뢰를 받았습니다. 아비디우스 카시우스. 시리아 전선을 지휘하던 최고의 장군.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영웅. 마르쿠스는 그를 친구처럼 믿었습니다. 카시우스가 있는 한동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황제는 신하들 앞에서 여러 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전장보다 예측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초여름의 어느 날, 황제의 천막 앞에 말 한 필이 거칠게 멈춰 섰습니다. 전령은 말에서 거의 떨어지다시피 내려왔습니다. 온몸에는 먼지가 뒤덮여 있었고 숨은 거칠게 끊어졌습니다. 보초병이 황급히 길을 열었습니다. 폐하. 전령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쉽게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르쿠스는 그의 떨리는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전쟁터에서 수많은 전령을 만난 그는 이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게.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전령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비디우스 카시우스 장군께서. 잠시 침묵. 천막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스스로 황제를 선포했습니다. 순간 모든 신하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군가는 믿지 못한다는 표정을 지었고 누군가는 이미 검 손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것은 황제의 표정이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고함도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천막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확실한가? 예, 폐하. 카시우스는 이미 군단의 충성을 맹세받았다고 합니다. 진하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폐하. 당장 토벌군을 보내야 합니다. 또 다른 신하도 외쳤습니다. 그 자는 폐하를 배신했습니다. 반역자는 반드시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가족까지 모두 처형해야 합니다. 천막 안은 순식간에 복수의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는 주먹을 불끈 쥐었고 누군가는 지도를 펼치며 진격로를 논했습니다. 하지만 황제는 그 모든 소리를 듣고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천막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신하들은 당황했습니다. 폐하. 마르쿠스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병사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고향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황제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전쟁보다 더 어려운 싸움이 찾아왔구나. 그날 밤, 황제는 아무에게도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소처럼 작은 촛불 하나를 켰습니다. 밀랍판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악함 때문에 내 선함을 잃지 말라. 그 문장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신당한 황제가 무너지는 자신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스스로에게 남긴 한 줄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한 줄이 앞으로 수천 년 동안 배신과 상처로 흔들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줄 문장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밤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천막에는 촛불 하나만이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천막 밖에서는 병사들이 내일의 행군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안은 놀라울 만큼 고요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펼쳐진 지도, 그 위에는 시리아를 표시한 붉은 돌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돌은 조금 전까지도 가장 든든한 아군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비디우스 카시우스. 그 이름은 하루아침에 충성의 상징에서 반란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황제는 그 붉은 돌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처음 카시우스를 만났던 날이었습니다. 젊은 장군이었던 그는 누구보다 침착했습니다. 병사들이 혼란에 빠졌을 때도 그는 먼저 검을 뽑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살폈고 병사들의 마음을 다독였으며 가장 마지막에 자신이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르쿠스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검보다 마음을 먼저 움직이는군. 그날 이후 황제는 그를 신뢰했습니다. 동방의 군대를 맡겼고 제국의 절반을 그의 판단에 맡길 만큼 믿었습니다. 수십 통의 편지가 오갔습니다. 전쟁의 보고뿐 아니라 병사들의 형편, 백성들의 삶, 곡물 가격까지. 황제는 카시우스가 보내오는 글을 읽으며 늘 안심했습니다. 저 사람이 있는 한동방은 평안할 것이다. 그 믿음은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계절보다 빨리 변하기도 합니다. 역병이 퍼지고 황제가 병으로 쓰러졌다는 소문이 제국 곳곳으로 번졌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황제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소문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칼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카시우스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면 믿고 싶었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군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황제라 선언했습니다. 병사들은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충성스러운 장군이 아니라 황제를 향해 칼을 겨눈 사람이 되었습니다. 폐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루키우스였습니다. 이제 그는 젊은 병사가 아니라 황제 곁에서 수년을 함께한 장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역시 소식을 들은 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들어오게. 루키우스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폐하께서는 정말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마르쿠스는 잠시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놀랐다. 담담한 대답이었습니다. 많이 놀랐다. 루키우스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황제도 결국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상처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카시우스보다 내 마음이 더 걱정되었다. 루키우스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폐하의 마음이요. 황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신은 두 개의 칼을 가지고 온다. 하나는 상대가 내게 겨누는 칼이다. 다른 하나는 그는 자신의 가슴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내가 스스로에게 겨누는 칼이다. 루키우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르쿠스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상대의 배신은 내가 막을 수 없다. 하지만 그 배신 때문에 분노와 증오가 내 마음을 차지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일이다. 천막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촛불은 작게 흔들렸습니다. 황제는 밀라판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남은 나를 해칠 수 있지만 내 품격은 내가 내어주기 전까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루키우스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황제는 다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배신당하면 가장 먼저 상대를 바꾸려 한다. 그러나 진짜 싸움은 거기에 있지 않다. 그는 루키우스를 바라보았습니다. 배신당한 뒤에도 예전의 나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려운 싸움이다. 루키우스는 문득 오래전 다뉴브강의 겨울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황제는 죽음보다 두려운 것은 오늘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가르침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죽음은 삶을 끝낼 수 있지만 배신은 마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너짐마저도 결국 선택의 일부라는 사실을 황제는 자신의 침묵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천막 밖에서는 병사들이 반란을 이야기하며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천막 안에서는 한 사람이 복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야말로 황제가 평생 치른 가장 어려운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벽이 밝기도 전에 황제의 천막에는 대신들과 장군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분노가 어려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제국의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시리아를 표시한 붉은 돌 주위에는 여러 개의 검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 장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폐하, 더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카시우스는 폐하의 신뢰를 이용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반란군이 아닙니다. 제국을 배신한 자입니다. 곧이어 또 다른 신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다른 총독들도 같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반역은 반드시 가장 무거운 벌을 받아야 합니다. 천막 안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는 군대를 보내자고 했고 누군가는 카시우스의 가족까지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복수의 목소리는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이 오가는 동안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밤새 어둠에 잠겨있던 하늘이 조금씩 푸른 빛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황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들은 모두 옳은 말을 하고 있다. 천막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국에는 법이 필요하다. 질서도 필요하다. 반란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이다. 대신들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말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하지만 황제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우리가 분노 속에서 내리는 결정은 대부분 정의가 아니라 복수에 가깝다. 순간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 장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폐하께서는 화가 나지 않으십니까? 황제는 창밖을 바라본 채 대답했습니다. 화가 난다. 그의 대답은 솔직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등을 돌려줬을 때 마음이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다. 루키우스는 처음으로 황제의 목소리에서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은 분노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르쿠스는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분노는 불과 같다. 처음에는 상대를 태우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가볍게 짚었습니다. 결국 가장 먼저 태우는 것은 이곳이다. 천막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황제는 대신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카시우스의 행동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잘못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잃는 일은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 루키우스는 그 말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수많은 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황제가 싸우고 있는 적은 밖에 있는 반란군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피어오르는 분노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잠시 후 황제는 지도 위에 놓인 검을 조용히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군대를 준비하라. 대신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황제는 이어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명심하라. 우리는 복수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다. 제국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 싸우는 것이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분노를 품은 군대는 승리할 수는 있어도 평화를 가져올 수는 없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대신들은 천천히 천막을 빠져나갔습니다. 루키우스만이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황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폐하, 만약 카시우스가 직접 폐하 앞에 나타난다면 정말 용서하실 생각이십니까? 황제는 긴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가능하다면. 루키우스는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마르쿠스는 촛불을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그를 위한 것이 아니다. 분노가 내 영혼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말은 루키우스의 가슴 깊은 곳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강한 사람은 상대를 쓰러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분노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반란이 일어난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제국은 두 개로 갈라질 듯 흔들렸지만 예상과는 다른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카시우스를 따르던 군단 안에서도 균열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황제가 죽었다는 소문을 믿고 따랐던 병사들. 그러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들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검을 들고 있는가? 그 질문은 군영 곳곳으로 번졌습니다. 결국 어느 새벽 몇몇 장교가 카시우스의 천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그는 자신의 병사들의 손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며칠 뒤 황제의 진영 앞에 한 무리의 기병이 도착했습니다. 선두의 선 장교는 말에서 내리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검은 천으로 감싼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주변의 장군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장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폐하, 반란은 끝났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그는 천을 천천히 걷어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카시우스의 잘린 머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순간 천막 안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장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드디어 끝났군. 또 다른 이는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폐하의 원수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황제가 기뻐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상자를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승리의 기쁨도 복수의 만족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덮으시오. 천막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장교는 당황한 표정으로 황제를 바라보았습니다. 폐하, 이것이 반란의 증거입니다. 마르쿠스는 다시 한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마지막 기억으로 남기고 싶지 않소. 그는 잠시 침묵한 뒤 말을 이었습니다. 살아있을 때의 그를 기억하겠소. 그 말을 들은 장군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았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황제는 상자를 가져온 장교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의 가족은 어떻게 되었는가? 장교는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아직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곁에 있던 대신이 곧바로 말했습니다. 폐하, 지금이 기회입니다. 반역자의 씨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가문을 없애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말에 여러 대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마르쿠스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죄는 한 사람이 지은 것이다. 가족이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다. 그는 장교를 바라보며 명령했습니다. 누구도 불필요하게 해치지 마라. 공포는 잠시 질서를 만들 수는 있어도 정의를 만들지는 못한다. 루키우스는 황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을 배신했던 사람의 죽음을 들은 얼굴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차가운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슬픔을 견디며 스스로를 다스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루키우스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폐하, 카시우스를 미워하지 않으셨습니까? 황제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이 서쪽 하늘을 천천히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이겠지.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를 늘 스스로에게 묻는다. 루키우스가 숨을 죽였습니다. 황제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이 선택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가? 그 한마디가 루키우스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복수는 순간의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황제가 평생 지키려 했던 것은 승리보다 자신의 품격이었습니다. 그는 반란을 진압했지만 증오가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루키우스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황제는 수많은 도시를 정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며칠이 지났습니다. 반란은 끝났고 제국은 다시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군영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은 무너진 수레를 고치고 갑옷의 녹을 닦으며 내일의 행군을 준비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랬. 슬픔을 오래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루키우스는 여전히 카시우스의 일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장 믿었던 사람을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그 질문은 며칠째 그의 마음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르쿠스는 루키우스를 불렀습니다. 잠시 함께 걷겠는가? 두 사람은 군영을 벗어나 숲길로 들어섰습니다. 해는 서쪽 산 너머로 기울고 있었고 부드러운 바람이 나무숲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황제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작은 떡갈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았습니다. 줄기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래전에 도끼를 휘두른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무는 살아 있었습니다. 상처를 품은 채 새로운 가지를 뻗고 푸른 잎을 피워내고 있었습니다. 황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 나무가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를 아는가? 루키우스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마르쿠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네. 줄기는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뿌리까지 썩게 두지는 않았지. 그는 천천히 나무를 쓰다듬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배신은 줄기를 다치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의 뿌리까지 망치는 것은 배신이 아니다. 루키우스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상처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선택이 뿌리를 썩게 만든다. 그 말에 루키우스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황제는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잠시 후 작은 개울 앞에 멈추었습니다. 맑은 물이 돌 사이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황제는 허리를 굽혀 손으로 물을 떠올렸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이 물을 붙잡을 수 있겠는가? 루키우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움켜쥐려 해도 흘러내립니다. 황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다. 분노를 붙잡고 있으려 하면 가장 먼저 흘러나가는 것은 평온이다. 루키우스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평온. 그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지 않는 삶도 아니었습니다. 상처를 입고도 자기 마음을 잃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잠시 뒤 루키우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폐하. 저라면. 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라면 카시우스를 끝까지 미워했을 것입니다. 마르쿠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날의 자신을 떠올리는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는 그랬다. 루키우스는 놀란 표정으로 황제를 바라보았습니다. 폐하께서도요? 물론이다. 나도 상처를 받으면 원망했고 나를 해친 사람을 오래 기억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서서히 어둠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나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잔잔했습니다. 누군가를 오래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 오래 살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루키우스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말은 검보다 날카롭게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황제는 말을 이었습니다. 카시우스는 나를 한번 배신했다. 하지만 내가 평생 그를 미워한다면 나는 내 손으로 그 배신을 매일 되풀이하는 셈이 된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숲은 어느새 어둠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이름 모를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습니다. 황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루키우스. 배신보다 더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루키우스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르쿠스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상대의 악 때문에 내 선함을 잃는 것이다. 그 한마디는 숲의 고요함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루키우스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황제가 지키려 했던 것은 반역자의 목숨이 아니었습니다. 황제가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것은 황제라는 자리도 승리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끝까지 놓지 않으려 했던 것은 단 하나. 어떤 상처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숲길을 걸어 군영으로 돌아오는 동안 루키우스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타인을 이겨서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피어나는 증오를 이겨낼 때 비로소 강해진다는 사실을. 그날 밤, 군영은 깊은 정막에 잠겨 있었습니다. 낮 동안 이어지던 망치 소리도, 병사들의 웃음도, 말들의 울음소리도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차가운 밤바람만이 천막 사이를 조용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황제의 천막에는 작은 등불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갑옷을 벗은 채 낮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밀랍판과 갈대펜이 놓여 있었습니다. 루키우스는 조심스레 천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폐하. 마르쿠스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는가? 루키우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밀랍판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궁금했습니다. 황제는 왜 매일 밤 글을 쓰는 것일까? 루키우스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폐하께서는 누구에게 편지를 쓰시는 겁니까? 마르쿠스는 작게 웃었습니다. 고향에 계신 가족입니까? 황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하들에게 남기는 가르침입니까?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황제는 밀랍판을 루키우스 쪽으로 천천히 돌려놓았습니다. 읽어보게. 루키우스는 조심스럽게 글을 읽었습니다. 오늘도 분노하지 말라. 조금 아래에는 또 다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의 잘못으로 나를 더 나쁜 사람이 되게 하지 말라. 그 아래에는 다시 오늘도 마음을 잃지 말라. 루키우스는 놀랐습니다. 그는 황제가 새로운 지혜를 기록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글들은 놀라울 만큼 단순했습니다. 게다가 같은 내용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루키우스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폐하, 이 말씀들은 이미 모두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마르쿠스는 잠시 등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는 이미 알고 있다. 그런데도 매일 적는다. 루키우스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황제는 밀랍판을 손끝으로 가볍게 쓸었습니다. 사람들은 안다고 해서 실천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매일 같은 유혹 앞에서 흔들린다. 그 말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황제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나는 카시우스를 용서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내일도 같은 마음일까? 루키우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나는 장담할 수 없다. 황제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자신을 과신하지 않는 사람의 겸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나 자신에게 같은 말을 들려준다.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흔들리는 나를 붙잡기 위해서다. 루키우스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훗날 명상록이라 부르게 될 이 글은 세상을 위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한 황제가 자신의 분노와 두려움, 욕망과 슬픔을 다스리기 위해 매일 밤 스스로에게 건네던 조용한 대화였습니다. 마르쿠스는 갈대 펜을 들어 마지막 한 줄을 적었습니다. 잠시 후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오늘 나는 타인의 잘못보다 나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폈는가?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에는 하루를 살아낸 한 인간의 성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등불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천막 안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루키우스는 황제를 바라보았습니다. 낮에는 제국을 이끄는 황제였지만 밤이 되면 그는 누구보다 평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화가 날까 두려워했고 증오가 마음을 잠식할까 경계했으며 내일도 오늘처럼 흔들릴 자신을 알기에 매일 같은 문장을 다시 써 내려갔습니다. 루키우스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날 밤 천막 밖의 별들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그리고 황제는 등불을 끄기 전 마지막으로 밀랍판을 바라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오늘 이긴 것은 카시우스가 아니다. 내 안의 분노였다. 그 말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조용한 승리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오늘날까지 기억하게 만든 가장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세월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반란이 끝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그와 함께 전장을 누비던 장군들도 하나둘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제국은 여전히 거대했지만 황제가 남긴 발자국은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가르침은 사람보다 오래 살아남는 법입니다. 어느 늦은 가을, 변방의 작은 요새, 하얀 머리가 성성한 노인이 성벽 위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루키우스였습니다. 한때 죽음을 두려워하던 젊은 병사는 이제 수많은 전투를 지나 늙은 장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오래전 다뉴브 강가에서 처음 황제를 만났던 그날처럼 맑았습니다. 그때 한 젊은 병사가 다가왔습니다. 20살이 조금 넘은 듯한 청년이었습니다. 손에는 아직 새것 같은 검을 들고 있었지만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군님. 루키우스는 미소를 지으며 돌아보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청년은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를 가장 믿어주던 친구가 저를 모함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얼굴만 떠올라도 화가 납니다. 청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루키우스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젊은 날의 자신도 꼭 저런 얼굴이었음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한참 뒤, 루키우스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청년과 함께 성벽을 따라 걸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찬바람이 두 사람의 망토를 흔들었습니다. 루키우스는 멀리 지는 해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네를 몇 번 배신했나? 청년은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한 번입니다. 루키우스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자네는 오늘 하루 종일 그 일을 생각했나? 예. 어제도. 예. 내일도 그럴 것 같은가? 청년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루키우스는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한 번 배신했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자네는 스스로를 매일 상처 입히고 있는 셈이군. 청년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말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루키우스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문득 오래전 숲길에서 자신에게 말을 건네던 황제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던 길, 도끼 자국이 남은 나무, 맑은 개울, 그리고 잔잔한 목소리. 상대의 악 때문에 내 선함을 잃지 말게. 그 한마디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마음속에서 조금도 바래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루키우스는 청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만났네. 청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분은 제국을 다스린 황제였지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을 더 어려워하셨다. 루키우스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도 상처를 받았네. 배신도 당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으며 전쟁과 역병 속에서 밤마다 괴로워하셨지. 청년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황제라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루키우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분은 누구보다 많이 흔들리는 사람이었네. 그래서 매일 밤 스스로에게 같은 말을 적으셨지. 그는 눈을 감고 천천히 그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남의 악함 때문에 내 선함을 잃지 말라. 분노가 내 영혼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말라. 오늘도 마음을 지켜라. 루키우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네. 다만 내일도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하셨지. 청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가슴을 짓누르던 분노가 조금씩 다른 감정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해는 완전히 저물었습니다. 루키우스는 천천히 성벽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다시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자네가 언젠가 누군가를 용서하게 된다면 그것은 상대를 위해서가 아닐 걸세. 청년은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루키우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일 걸세.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처음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배신을 만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기대했던 마음이 무너지고 때로는 그 기억을 오래 붙잡은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듯합니다. 상대가 당신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갔습니까? 명예입니까? 재산입니까? 신뢰입니까? 그 모든 것은 다시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당신의 품격만큼은 당신이 내어주기 전까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배신은 한순간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평생 키울지, 그 상처를 통해 더 깊은 사람이 될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거대한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법보다 자기 마음을 잃지 않는 법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조용히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배신했다고 해서 당신까지 자신의 선함을 배신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한 황제가 수많은 전쟁 끝에 발견한 가장 위대한 승리였기 때문입니다.